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2025학년도 유아임용에 최종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 올인으로 공부를 하여서 합격을 하였고 1년간 박수민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아쉽게 1차에서 불합격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인천 3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인형을 공부할 때 과연 내가 이러한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였었는데요. 그래도 1년 동안 나 자신과 싸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고 융통성 있게 공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공부 시간에 있어서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저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임을 파악하고 이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는 조금 느슨해지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저는 주로 말로 뱉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졸리고 힘들어질 때가 많아서 저는 그때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카페나 독서실 혹은 공원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논술을 작성할 때는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카페에 가서 논술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시험 때 주변에 어떠한 소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술 작성도 카페에 가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 장소를 바꾸면서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MBTI P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엄청 체계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포스트잇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주간 계획의 예시로는 우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이틀간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고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게 될수록 뭔가 오프를 활용하기에는 제 마음도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아 임용이라는 것이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도 외워야 하는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 많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압박감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유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시험은 나의 완벽함을 평가받는 시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것들에만 정말 충실히 공부하자. 다른 것들이 나오면 틀리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와 기본서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강의를 들을 때 있어서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모두 최대한 기본서에 필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강의 때 다양한 예시들과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학생들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필기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더 들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반복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유인정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서 저의 궁금증을 채워나갔고 이 또한 기본서에 필기하였습니다. 또 7월 달부터는 문제 풀이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에게 주어진 기본서를 완벽히 암기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깊이 있게 강의를 외우고 완벽하게 수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항상 강의가 끝날 때 유아 임용고시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나침반 같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제 마음속에 박수민 교수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박수민 교수님을 믿고 또 나의 공부 스타일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열심히 1년간 후회하지 않게 노력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저는 초수 때 1차에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나의 불합격의 요인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가지의 저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의 부족한 부분은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아 임용고시에서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암기에 뒤따르는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해 없는 암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지문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것을 내가 암기한 것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지문에서 유아들이 놀이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관찰법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단지 관찰법만 외운 사람과 그리고 관찰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찰법의 종류에 따른 예시를 파악해 놓은 사람과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때 기초부터 정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한 후에 저는 저만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 주에 올라오는 강의를 다 듣고 그 주에 교수님의 강의를 모두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의가 끝마친 뒤에 복습을 하면서 내가 마치 박수민 교수님이 된 것처럼 말로 설명하듯이 충분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면서 끄적이듯이 손도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온 문제의 지문들은 정말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출에 나온 지문들이 변형되어서 다음 연도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지문들을 분석을 하여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수 때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수 때 저의 깊이 있는 이해를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 강사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샘플 강의를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특히나 박수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에서 정말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교수님께서 굳이 털을 하지 않으셔도 정말 말로써
제가 현장감이 없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말씀으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제가 부족했던 점은 교사의 발문이나 유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알지 못했던 점입니다. 저는 교육 실습은 나가보았지만 현장 경험이 따로 없어서 24년도 초소의 시험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과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임용고시는 절대로 현장 경험이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문제를 열심히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요 개념이나 정의에 녹아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교사의 발문에 녹여서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박수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미술의 요소 중에 대상의 무게나 부피 등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한다는 양감의 정의를 외웠다면 저는 감각적으로 느껴짐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를 교사의 지문에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에게 발문을 할 때 이 그림에서 감귤이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것처럼 뚱뚱하게 느껴지니? 라는 발문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기본서에 계속해서 작성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들을 암기할 때 제가 써놨던 발문들이 생각나면서 보다 25년도 시험에서는 교사의 발문이나 유아의 활동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문을 쓸 때는 뭔가 교사가 답을 요구하는 폐쇄적인 질문을 쓰기보다는 다양한 유아들에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발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강의 때 이야기해주시는 교사의 발문이나 유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말 빠짐없이 기본서에 적어놨었는데요. 이러한 것들 또한 시험에서 다양한 지문을 응용하고 답을 파악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유아 문학 교육에서 배웠던 다양한 그림책들을 보면서 이 그림책의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동화책을 유아들과 함께 읽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질문을 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을지 또한 생각을 하면서 현장 경험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아 임용고시에서 정말 중요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한 점과 건강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도에 저는 초수였기도 했기에 다른 개론과 강론을 공부하는 곳에서도 정말 범위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퇴실이까지 암기하고 설명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미술 시험으로 이해 자료에서 놀이의 주요 특성과 관련한 문제가 나와서 정말 당황하였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해시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쌓여있지 않아서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를 놓치지 말고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을 잡고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의 분량을 일주일치로 나눠서 읽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해시리 빈칸 자료를 활용하여 제가 암기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는 계속해서 해시리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특히나 저는 저만의 해시리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를 읽으면서 그림이나 글로
저만의 이해 방식을 도식화하여서 이러한 노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설명하듯이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한 후에 이를 그대로 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해시리 요약 자료와 빈칸 자료를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였는데요. 그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해시리 강의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강론에서 시인이 사예자 각 영역이 끝났을 때 이와 연관지어서 해설서의 5개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의로 저는 해설서를 개론 강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해설서에 있는 다양한 유아들의 활동이나 정의들을 개론 강론과도 이어서 설명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해시리와 관련된 지문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4년도에 건강 안전과 관련한 응급처치법 등 다양한 부분을 보기는 했지만 충분히 암기는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과연 이 건강안전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에 딱 시험을 보는데 건강안전 부분에서 10점이 넘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5년도 재수 때 다시 건강안전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현장에서 어쩌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때 건강안전 부분을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안전을 공부할 때 우선 박수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강의를 꼼꼼하게 듣고,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한 예시를 들어주실 때 모든 것을 필기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수 때는 건강안전에 있어서 제가 현장의 교사일 때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혹은 유아가 이러한 건강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 공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진짜 앞에 아픈 유아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제가 암기한 건강안전의 응급처치 방법들을 인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유튜브에 위기탈출 넘버원이나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현장감 있게 시각적으로 건강안전의 상황들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건강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나갈 때도 다양한 예시들을 풍부하게 들어주셔서 이런 유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한 유아가 이렇게 다쳤을 때는 교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건강안전 부분과 연관되는 법 자료를 따로 묶어서 나눠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막연히 어렵고 외우기 싫었던 법이 실제 예시와 연관되다 보니까 더욱더 빠르고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복습이 정말 부족하였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 가지고 갈 요약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습에 있어서 초소 때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다가오기 한 달 전에 모든 과목들을 다 인출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다양한 영역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정말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에 들었던 강의는 그 주에 무조건 복습하고 암기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해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 주에 배웠던 강의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말로 인출하고 복습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인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해나갔습니다. 특히나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항상 강의 시간에 그 전주에 배웠던 주요 개념이나 정의들 그리고 흐름들을 함께 인출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과 함께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수민 교수님과 함께 강의에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키워드들 또한 찾아낼 수 있었고 더욱더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습을 어떻게 계획을 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는 선생님들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강의 때 복습을 어떻게 하면 누적적으로 인출하고 복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 제공해 주셔서 그 계획서에 맞게끔 복습을 하신다면 정말 효과적인 누적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복습을 계속해서 해 나갔더니 결국에는 정말 복습이 습관이 되어서 시험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전 범위를 모두 회독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10월 한 달간 사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습의 힘이 아마도 제가 1차 시험에서 10점 이의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초수 때 시험장에 갈 때는 만들어 놓은 요약본이 없어서 제가 공부했던 기본서를 모두 다 싸들고 시험장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기본서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놓쳤고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중요하게 나올 부분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없어서 정말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때 무조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요약본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박수민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누리과정 정리 자료를 저의 요약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자료는 주요 개념과 정의 그리고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중요하게 외워야 할 부분에는 형광펜을 칠하고 이를 요약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요약본에는 옆에 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들어주는 예시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붙이고 나만의 요약본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논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논술 시험이 아무래도 유아 임용고시의 1교시를 장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시작을 해야 2교시, 3교시에 가서도 보다 집중해서 시험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제가 18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논술의 중요도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론, 강론에 공부를 하는데 더욱더 치중이 되어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논술 공부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으로 쓰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논술을 작성했는데요. 이러한 저의 논술 공부로 인해서 초수 때는 논술을 쓸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검토 또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서론, 결론에 대한 맞는 틀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쓰는 바람에 여러 부분에서 감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논술 또한 기본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자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3월달부터 논술을 듣기 시작해서 이에 알맞게 논술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우선 나만의 논술 노트를 만들어서 서론, 결론에 만능으로 쓸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암기하였고 박수민 교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 때 10분이라는 시간은 초반에는 정해두지 않고 박수민 교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서 무조건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범 답안과 내가 쓴 답안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키워드를 놓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모범 답안을 필사해 보았고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논술의 주요 키워드와 어느 부분이 개론, 강론에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연결하여서 이를 구체적으로 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론, 강론이라 함은 논술 문제 또한 개론, 강론, 그리고 내가 암기했던 해시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논술 문제 지문에서는 이미 제가 알고 이해했던 개론, 강론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론, 강론의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논술 또한 잘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점을 깨달았는데요. 논술도 암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초소 때 제 생각을 적어서 내면 어느 정도 답이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재수 때 논술 공부를 다시 하면서 느낀 점은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된 논술의 문제들을 딱 봤을 때 답이 달달달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였고 박수민 교수님께서도 체계적으로 논술을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충 자료 또한 제공해 주셔서 이에 대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수 때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였더니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재수를 통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이 시험을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함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정말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선생님들께서 미래 행복한 국공립 교사가 될 수 있는 발판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요. 그냥 물같이 살아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물은 흐를 때 앞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스며들기도 하고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맨 끝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성질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임용고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힘들 때가 있으면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정비를 하고 또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는 그냥 그 기분을 느끼기도 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아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연수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격을 했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민 교수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강의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힘과 마음가짐을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과 많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이러한 기간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